마켓 비하인드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은 김영재 윤투자증권 이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어떤 게 눈에 띄시던가요? 네, 지난주 사실 뭐 시장이 급락 출발한 이후에 또 많이 하는 전약 호강 장세였는데, 그렇죠. 코스피도 뭐 0.1% 상승하는 강보합, 뭐 코스닥은 또 2%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코스닥이 더 좋아요. 네, 뭐 지난 시간도 약간 먹었지만 이제 올해는 좀 코스닥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장의 기대감이 되는 시기, 또 금리 인하 시기, 여기에 과거에도 뭐 홀수나 짝수 이런 거 보시면 홀수해는 코스닥이 좀 좋았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 얘기 다시 들어와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소폭 마이너스 지난 네. 주말 금요일 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약간 약보합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은 강보합, 그리고 뭐 홍콩 증시가 상당히 좋았는데 뭐 딥시크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그래도 한 중상위권은 같다. 글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올 같고. 들어서 괜찮습니다. 우리 네네. 아직까지는. 네.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한 3천억 정도 이제 순매수했고요. 네. 코스피는 6천억 원 순매도했는데,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 두 종목 합쳐서 한 6,400억 정도 순매도했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 제외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도 소폭 순매수였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뭐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를 했다가 이거를 좀 연기하는 바람에 증시가 이제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계기가 되었고, 예, 예. 또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좀 실적이 좋은 기업이 많이 더 상승하는, 뭐 나빴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았을 때 좀 더 상승하는 점이 특히 국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가는 종목만 간다는 얘기네요. 네,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 거의 30% 가까이 상승하는 점이 조금 그런 거를 대변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니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표는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미국 고용 지표 발표했는데, 실업률이 뭐 예상보다 낮은 한 4% 정도 기록했고요. 네, 네. 그리고 비농업 신규 고용이 이제 이전 발표 수치가 10만 명 정도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고용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예. 결국 강한 고용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진 거고, 그 결과 이제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확률이 거의 뭐 각 구간마다 매월 FOMC에서의 동결 확률이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네. 다음 몇 번 금리 인하 시기는 7월 달 FOMC로 좀 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스타게이트 합류 기대감이 생긴 삼성전자가 한 2.5% 반등을 했는데, 네. 주간 단위로 반등한 거는 좀 오랜만에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또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도 삼성전자가 좀 이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방산, 제약, 바이오, 서비스업들의 강세가 좀 돋보이는 한 주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네. 이번 주 일단 뭐 눈에 좀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될 뭐 이슈나 이벤트 혹시 뭐 있으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네. 12일 날 이제 MSCI 분기 리뷰가 있고, 네. 이어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MSCI 분기 리뷰에서 사실 편입 종목이 없을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뭐 혹시라도 된다면 삼양식품 정도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편출 종목은 롯데케미칼 포함해서 최대 16개 종목이 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나가는 종목이 엄청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2월보다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고용시장 강세,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하락한 증시를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3일에 한국 옵션 만기 있고요. 14일에는 미국 소매 데이터 판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후에 이제 환율 동향과 미국 국제 금리 방향성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시장 전망은
올해 지금 지난주 후반부에 트럼프의 보편 관세 재료 부과로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하락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미 계속 트럼프 후보 이제 당선자 시절에도 계속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이 새로운 충격이 가는 건 아니고 그 사이사이마다 구간마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예. 발생될 겁니다. 어차피 변동성 확대되는 그런 재료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는 그런 재료는 아닐 것이라고 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역이용한다면 하락시마다는 좀 그러니까 매수하고 저가면서 할 수 있는. 예, 네. 그거 안내해주면 좀 매도하는 이런 좀 발빠른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는 사실은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국하고 이제 어쨌든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담이 좀 적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너무 상호관세에서 관세 뒷부분에 너무 이렇게 놀라셔서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휩쓸리실 필요는 없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사실 또 이사님이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수급인데 네. 외국인 수급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한번 쭉 점검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어떻어요 결과가? 결과로 보면은 외국인이 역시 트럼프 재집권 시대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예. 결국 수익이 나는 것이 외국인이 좀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종목들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결국 국내 일반 투자자들도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잘 살피시면서 글쎄요. 좀 힌트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올해 전체 시장에서 본다면 한 1조 7,600억 원을 순매도했고 그리고 2월 들어서는 조금씩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들기는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던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에서는 1조 9천억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2,600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1월 20일부터 코스피에서 순매수 금액이 좀 큰 종목으로는 일단 네이버가 2,181억 원, 현대로템 2,135억 원, SK하이닉스가 이제 1,631억 원, 삼성바이오로스 1,773억 원, 두산에너비트가 1,146억 원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384억 원, 알테오전이 917억 원, 카페24 850억 원, 파마리서치 307억 원 수준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매수 절대 금액만 보면 사실 이제 시총 대비 얼마 정도 이제 매수 강도가 들어오느냐를 좀 보시는 것이 더 강도의 측면에서를 파악하기는 더 좋다라고 해서 시총 대비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현대 로템이 이제 시총의 한 2.5%를 순매수했고, 그리고 더존 비존이 1.8%, 삼양식품이 1.1%, 그리고 두산이 0.9%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이런 걸 정리해 보니까 카페24를 무려 3.4% 순매수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네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이 정도 순매수했는데 양시장 합계로 1등 종목이 카페24였고요. 성광밴드가 2.2%, 필 옵틱스 2.1%, 그리고 BHI 1.8, 레인보우 로보틱스 1.7%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업종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주로 이제 보시면 원자력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방산, 로봇, 제약, 바이오주를 순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인터넷 업종으로 구분되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에도 계속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무려 1조 6천억 원을 현재까지 누적으로 그 기간 동안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코스피에서 순매도 금액이 높은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1조 4천억 원, 현대차 5,200억 원, HD 현대미포 1,100억 원, 삼성중공업 1,050억 원 순매도했다는 점도 일단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뭐 어느 정도 이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조선주가 두 개나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네요. 네네. 이게 특별히 뭐 그냥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일단 현대미포는 좀 그래도 삼성중공업은 많이 올랐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면 조선주 중에서 일단은 방산 관련 조선주는 일단 놔두고 홀딩하고 근데 방산 관련이 아닌 조선주는 일부 좀 매도하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 중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네. 해석을 좀 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재료는 결국은 이제 이 유가가 애플은, 그죠? 예. 유가가 올라야지 좀 더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시대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에 예상한 거는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네. 것이 이제 어떤 기본 전제였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조금은 훼손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셨어요? 이 외국인 걸 쭉 수급을 점검해 보시니까요. 네,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외국인도 역시 지금 트럼프 2기 시대에 좀 수혜가 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 원자력과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어떤 에너지 정책상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줄이고 이제 과거에 있는 에너지 중에 뭐 화석 에너지든지 그런 것들을 부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원자력이랑 천연가스를 좀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여기서 이제 원자력 설계라든지 건설,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LNG 터미널 건설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이제 트럼프 재집권으로 이제 전기차가 조금 또 쇠퇴하고 이제 일반 엔진 그 화석연료를 쓰는 네.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내수 1위 업체인 GM에 좀 유리하게 전개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좀 협력하는 업체들의 어떤 순매수가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샀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사는 사실 뭐 다들 아시피 미국이 지금 국방비 증액 연구를 좀 계속 글로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방어력 구축에 아무래도 국산 무기가 좀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높고 예, 예. 여기에 또 이제 트럼프 측근이 된 앨런 머스크의 영향으로 네.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트럼프 약값 인하의 어떤 정책 수혜주기도 했는데 여기에 관세 정책과 관련성이 적은 수혜주. 여기에 최근에 금리가 조금 다시 낮아지는 것도 매수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1조 4천억 원 순매도 했는데 절대 순매도 금액은 4배, 그런 4배는 조금씩 감소되고 네. 있는 모습이다. 예. 결국 결론을 내리면 외국인이 여전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나 그런 거는 AI 소프트웨어, 또 관세 전쟁과 상관성이 낮은 업종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한 비중은 좀 확대한 것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추세에 뭔가 변화가 있는 종목이나 업종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는 어떤 게 좀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점단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분석을 해보니까 양지수 모두 이번에는 이제 30주간 위에 지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좀 발견되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일 이번 주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작년 5월 추세 전환이 하락된 이후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게 되는 것을 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은 건데 보통 한번 추세가 전환되면 이게 추세가 바뀌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업종으로 보시면 코스피에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업종은 없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많은 업종들이 추세 상승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8개 종목이 추세가 상승 전환했는데 그게 이제 섬유의복, 의약품, 기계, 의료정밀, 운수장비, 운수창고, 통신, 도대국,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는 업종은 12개 업종인데요. 예. 음식료, 종이목재, 화학, 비급성 광물, 철강, 전기전자, 유통, 전기가스, 건설, 금융, 증권, 보험인데 이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유지되고 있는 업종은 종이목재업으로 2023년 10월 하락 전환 이후에 무려 16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코스피 업종은 건설, 금융,
증권업인데요. 이들 업종 안에서 최근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은 DLENC, 현대건설, HD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하나비전, 삼성증권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비전은 뭐 하는 회사예요? 하나비전은 사실은 지금 하나정밀기계가 속해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어떤 TC 본도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와 조금 경쟁 관계에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신규로 좀 진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해서 최근에 이제 물론 뭐 아오 민슈에 뭐 자금을 낸다는 이슈로 좀 빠졌지만 다시 또 새롭게 반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정밀기계는 상장사가 아닌 거죠? 그 TC 본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회사가 소속된 회사가 하나비전이다. 네, 하나비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낯선 종목은 또 여러분께서 좀 무슨 뭔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특이하게도 금융업종에 좀 섞여 있어서 하나비전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뽑아 보니까 이제 금융업종에서는 근데 금융업종이라는 게 사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보험도 있고 뭐 있는데 그렇죠. 지주사가 여기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금융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네요. 네, 금융이랑 이제 보험이랑 그다음에 증권 이렇게는 좀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다음에 네, 코스닥에서 새롭게 추세 상승 전환 업종이 제약, 의료, 정밀 기계인데요. 그리고 상승 전환 후보 업종으로는 비금속,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업종 내에서 좀 상승 흐름이 강한 종목은 TCK, SF 반도체, 가온칩스, HFR인데 보통 강세 전환 후보 업종 내에서 강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강세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우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미리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고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창이 50위권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들은 뭐가 있었나요? 네, 일단 50위권 내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과 SK가 신규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 같고요. 예. 카카오와 SK 하이닉스는 눌림목 자리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던지 아니면 주가 하락으로 매도 종목으로 될 건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지난 시간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알테오전과 HPSB가 상승 전환 확인되었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 신규로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크인과 주성엔지니어링, VT는 눌림목이 위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추세가 하락한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고려아연이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 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보로노이, 대주전자재료, 숲, 동진 세미캠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주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제약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인터넷과 AI 소프트웨어가 좀 강세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김영재 이사님의 픽을 좀 들어보면요, 어떤 종목들 볼까요? 네, 세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역시 아까 추세 전환했던 그 전환 가능성 있는데 건설이 지금 왜 추세 전환은 가능할까? 뭐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갑자기 왜 건설이냐? 근데 건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건설이 그나마 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구간으로 전입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제 그렇게 스타트했던 것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엔터도 그런 시기였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런 모습이 지금 건설업종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 보면 현대건설이 2023년 7월에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는데 지금 이제 1년 7개월 만에 이번 달에 상승 추세로 전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대로 상승의 전환 계기는 지난달 4분기 영업적자 1조 7,300억 원을 발표했는데 연결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향후 예상되는 비용을 대거 반영하는 빅베스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9,600억 원, 순이익 7,500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는데 이게 이제 실적 발표 대비 이전 대비 한 2,000억 원 이상 금액이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실적 성장 가시가 높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기대되는 원자력 발전 건설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미 국내에 건설된 32기 원전 중에 24기의 주관사로 참여했고 UAE 원전 수출에도 삼성물과 함께 네.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현대건설이 이제 건설을 담당할 것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올해 원자력 관련한 네. 모멘텀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만 기간이 750억 원, 외국인 340억 원 동시 순매수하고 있어서 건설업 탑픽 종목으로 선정한 증권사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글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건설업 중에서 또 하나 이제 DLENC도 조금 주가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사실 기술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이미 추세가 상승 전환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다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4분기 영업이익 발표했는데 941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 회사 측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5,200억 원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이는 작년 영업이익이 2,700억이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운 공격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의 평가는 이미 저수익률 공사 현장 마무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5,200억 원 가이던스에 근접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하는 분위기가 형성 중이고 주가도 이런 분위기를 최근에 좀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PER 4.6배 그리고 PBR 0.3배로 건설업종 내 최저 수준의 어떤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수급적으로는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살펴보면 네, 뭐 마지막 볼까요? 종목이 이제 카카오인데요. 예. 아까 눌림목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카카오가 이제 12월 추세 상승 전환 이후 눌림목에서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중국 딥시크로 인한 저비용 AI 시장 성장에 수혜가 기대 때문이었고 이후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내수주로 트럼프 관세 전쟁 관련 상관도가 없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제 오픈 AI와의 어떤 제휴 협정을 맺었는데 톡 비즈니스와 AI 모델 접합 그리고 카나나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성공적 안착을 기대하는 투자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제 좀 보실 것이 주가가 현재 지금 PER 44배 정도 되는데 경쟁사인 네이버의 한 19.5배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러게요. 의견이 많고요. 또 최근 외국인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이지만 네이버 대비 아직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꼭 수급이 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면 단기 반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좀 투자력을 추정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하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DLENC, 카카오 세 종목인데 카카오는 지금 조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네이버보다 좀 크다 이 부분, 높다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공교롭게도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다 건설주인 것도 좀 눈에 띄네요. 예, 오늘 김영재 선생님과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